안녕하세요. 숲속의 통나무 아저씨 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시골 생활, 전원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농막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주제와, 또 지난번에 제가 짓는 방식의 농막의 이제 전체적인 금액과 내용이,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도 주시고 전화도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요새 뭐 공부도 열심히들 하셔서 개인적으로 또 원하시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옵션으로 추가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긴 영상은 아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번에 올린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제가 짓는 이 디자인은 1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남자 혼자나 아니면 부부가 깊은 산 속에서 조그만 미니멀한 그런 시골 생활을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디자인을 한 것인데요. 디자인의 초점은 그래서 실용적이고 소박하고 그런 것이 우선되고, 디자인은 이제 그 다음에 입힌 건데요. 디자인적인 것은 이제 예전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 컨셉을 좀 차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만화 영화라든지, 또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요. 여행을 통한 세계 여러 나라의 건축에서 디자인을 따서 제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강 박사 쪽은 또 좌우로 어떤 거는 흔들어. 뭐 다른 면에서 보면 뭐 표절이죠. 표절인데 표절인데 창작을 한다. 표절 속에서 이제 창작을 장례요. 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실내 구성은 미니 하우스라서 최대한 그 공간 활용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경험하고 들은 이야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원주택을 지면은 3, 40평 이상 이렇게 크게 짓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물론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뭐 호주머니 사정이 가벼우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30평 정도를 이제 짓고 이제 정년 퇴직을 해서 부부가 함께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재밌는 시골 생활을 한번 해보자.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사는 것이 최고 아니야. 뭐 그런 생각으로 집을 짓고 이제 시골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귀촌을 한 거죠. 귀농. 귀촌을 했는데, 이게 시골 생활은 저도 안면도로 이제 귀촌해서 몇 년째 살고 있는데요. 도시에서 사는 거하고는 생활 방법이 다릅니다. 주변에 일단 친구가 없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호프집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모든 것을 이제 많이 저장을 해놓는 그런 형태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골에서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그런 것을 이제 한 6개월 살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그 힘들어서 지은 집을 내놓고 다시 도시로 리턴하는 그런 것을 본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농막은 또 1가구 2주택하고도 해당 사항이 없고, 그래서 소자본으로 일단 주말주택으로 농막을 지어서 1, 2년, 2, 3년 이렇게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도 시골 생활 할만하네, 할만하겠다, 이런 이제 확신이 들으시면 그때 농막 옆에다가 본체를 조그맣게, 요즘은 전부 다 핵가족이니까 부부가 산다고 가정하면 한 15평 하면은 먼저 지어놓은 농막은 이제 버리는 게 아니고 게스트하우스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한 15평, 20평 안팎으로 지으면 부부나 또 자녀들이나 친구분들이 놀러 왔을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시골 생활을 시작하는데 가볍게 이렇게 농막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주택을 농막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가벼운 마음이지만 집도 저희가 이제 뭐 가볍게 짓지는 않고요. 뭐 집을 만든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내가 식구들을 위해서 밥도 짓고 옷도 짓고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짓는 것은 그게 마음을 담는 거죠. 그래서 집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죠. 그래서 10년 전서부터 2,700만 원이라는 단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아마 2021년도 계속 그거를 고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700만 원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음성에 있는 저희 모델하우스인데요. 기본적으로 다락방에 저렇게 뻐꾸기 지붕이 시공이 되어 있죠. 거실에는 큰 창문, 뭐 간판도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이제 데크, 이것은 이제 외부의 데크 이런 것은 이제 별도로 집집마다 크기가 좀 다르고요. 실내 벽체는 상부 쪽에는 상단은 테라코트 드라이비트 계열의 그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컬러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단 부분은 홍성 루바, 창문은 이제 미국식 시스템 창호죠. 폐허율입니다. 22mm.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계단인데요. 계단은 이렇게 일자로 발판하고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보다는 단단해서 남자분들은 뭐 거의 불편함이 없는데요. 여성분들은 좀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원하시면 화장실 이 벽체에 붙여서 이렇게 돌림 계단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는 조그만 수납함도 만들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다락방 3평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 면적을 좀 빼먹죠. 이 계단을 계급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또 이 집처럼
전체를 다락방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 6평, 아래층 6평 해서 12평이죠. 이렇게 뻐꾸기 지붕도 뒤도 들어 올려서 여기처럼 양쪽이 이렇게 헤드룸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화장실이 제공이 되고요. 전기 온수기하고 난방은 전기 필름 난방이 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은 이제 3평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9평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높이도 이렇게 한 뼘 정도는 제 머리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1m 80 정도는 가운데는 떨어져 있고요. 창문 쪽도 한 1m 70이 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이렇게 개방감이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 자리는 이제 싱크대 자리인데요. 저희가 시골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싱크대 업자하고 이렇게 컨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금액은 다 제외한 겁니다. 싱크대는 직접 설치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계룡산에 지은 곳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죠. 저 앞에 넘어가면은 저 산 넘어가면 이제 동학사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작업장에 가끔씩 놀러 오시는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8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인데 작업할 때마다 오셔서 한 번씩 뭐 물어보시고 이거는 얼마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몇 년째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물어보셨는데 한 5, 6년 전인가서부터는 그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는지 아니면은 혹시 또 뭐 돌아가셨는지 알 수는 없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거는 당장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 각자 이렇게 구상하시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데크를 뭐 한 7, 8평 빼시는 분도 있고 한 10대 평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를 편백나무로 이렇게 다 하시는 분이 있고 다락방을 전체를 다 깔아달라고 해서 12평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뻐꾸기 지붕을 이제 뒤에도 들어 올려 달라는 분, 창문을 좀 더 좋은 걸로 이렇게 해달라시는 분, 또 기회에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다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금액을 다 취합을 해보면 데크를 한 대략 10평 정도 한다 그러면 한 3천, 3, 400, 2, 300서부터 해서 4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대략 금액은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저 농막을 짓기로 결정을 내리셨으면 이렇게 집을 앉힐 자리가 이제 평탄 작업이 돼 있어야 되겠죠. 농막 이제 신고부터 먼저 하시고요. 농막 신고는 여러분들이 많이 언급하신 분들이 많아서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상수도가 없는 분들은 여기처럼 이제 관정을 파고, 이게는 이제 임시전기를 신청했다가 정식 전기로, 이게 관정을 파면 또 농사용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집은 지중으로 이렇게 해서 집까지 이렇게 갔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다
깔끔하고 전깃줄이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정화조도 이제 미리 땅을 만질 때 해 놓으시면은 좋고요. 아니면 저희가 더 해드리고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잡다한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2021년 모든 분들 부자보다 100배는 더 좋은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녁 때 아이유하고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